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수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신난다. 얼쑤. 우리 신나는 거 맞죠? 갑자기? 막 직전까지만. 아, 약간 이게 갈아 정말 껴야죠. 우린 프로니까. 네. 오프 더 레코드를 하던 얘기가 궁금하시겠지만 저희 오늘 즐겁게. 근데 이거 오늘 되게 중요한 방송이에요. 서울 인디 페스트 영화제 특집. 오늘 1탄이거든요. 네, 영광. 이게 1탄인가요? 네, 이거 첫 번째로 겁니다. 이게 네. 1탄이구나. 네네. 1탄으로 나갈 거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예, 저는 송시영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영화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기 위해서 앞에 두 분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주신 두 분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감독님부터. 저요? 네, 저는 올해부터 집행위를 맡게 된 조예슬이라고 하고요. 21년도에 울렁울렁이란 작품을 만들었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인디 애니페스트 영화제 프로그래머 최혜진이라고 합니다. 와. 세상에서 제일 바쁘신. 바쁜 척만 하는. 예. 알고 한가하게- 보니 바쁘지 한가하게 않은. 살고 참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애니계 맞아요. 조수미. 실시간 애니게 조수미 무슨 뜻이죠? 좋은 뜻인 뭐지? 거죠? 네. 황대가 바쁜 노래를. 분들한테 그런 별명을 붙이고 있는데. 오, 그래. 조수미 영광입니다. 바쁘구나. 바쁘죠. 바쁘시겠죠. 네, 네, 저 그분은 뭐 투어 워낙 유명하신 다니시느라고. 분이니까. 그렇죠. 너무 대단하신 분. 아, 네, 오늘 근데 저 또 특별한 행사 서울 인디애니 페스트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가 진짜 한 달 조금 남은 벌써. 시점에서 네. 그쵸. 예. 네, 정말 이렇게 시간이 잘 갈 줄 몰랐습니다. 지난해 영화제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벌써 영화제를 하게 됐고요. 올해 영화제에 대한 일정 간단한 소개 먼저 드리면 9월 14일부터 19일 작년과 동일한 CGV 연남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너무 이렇게 반응이 좋았어서 이 영화관에 대한 반응이 좋았어서 올해도 이어서 좀 하게 됐고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올해도 영화제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뭔가 되게 컴팩트하게. 너무 심플하게 했나요? 예, 예. 네, 이렇게 됐고요. 저희 그래서 올해 이제 영화제 지금 막바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제 어떠한 부대 행사들이 있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그램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올해 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왜 벌써? 아니 뭐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네.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거 좀 녹음 방송 시점에서는 아시아로는 지금 확정이 아예 돼가지고 네. 지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 방송에 나갈 때는 이제 다 발표가 난 그쵸. 시점일 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다 발표 났죠. 그래서 독립보행, 새벽비행, 랜선비행, 아시아로, 미리네로 이 모든 공모 부분이 다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정말 뜨겁게 많은 작품들이 모였는데요. 독립보행, 새벽비행, 랜선비행은 지난해보다도 늘었어요. 예. 저는 줄어들 거라 생각했어요. 사실 세상이 엄하고 그렇죠. 이제 코로나 시기도 겪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작품으로 만드는 애니메이션들은 특히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작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희가 매년 또 다른 프로그래머들과 함께 약간 이제 위치 이동을 하잖아요. 프로그램 위치 이동을 하면서 독립보행과 새벽비행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예심을 보기는 하는데 요번에 이제 제가 또 우연하게 다시 돌아와서 새벽비행 그 프로그램 예선 심사를 맡게 됐는데 일단은 조금 더 흥미로운 그런 주제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지점에서 그래도 아직은 한국 애니메이션에 희망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올해는 조금 더 드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새벽 비행에 이렇게 많이 작품이 들어온 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사실 했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 일러스트 페어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스타를 보고 자신이 팔로우하는 작가들이 이제 어쨌든 부스를 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고 이런 개인의 어떤 개성이 담겨 있는
뭐 작품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큼 내 거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늘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상당히 올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걸 보면서 아, 되게 기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워낙 요즘에 또 음. 젊은 감독들이 또 다양하게 확장된 그 버전의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그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거나 혹은 이제 뭐 캐릭터를 만들거나 해서 확장하면서 나아가는 아주 현명하고 스마트한 그런 방법들을 취하고 있어서 훨씬 더 그런 그 융합적인 그런 그 어쨌든 시도들이 실험들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한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전반적으로 또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올해 공포물이 많아요. 장르물 같은 애니메이션이 많았어서 예전과 좀 다른 양상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뭐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그 호러물이 굉장히 그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굉장히 많이들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일본 애니메이션만 하더라도 뭐 좀비물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 굉장히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고 일종의 트렌드인 것 같으면서도 뭐 지금 현실 사회를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새벽 비행에서도 이제 공포물 네, 꽤 많은 작품들이 그런 이제 공포물 호러 장르 쪽에 많이 출품이 됐는데 왜 이전에는 사실은 호러물 하게 되면은 아주 그냥 그런 귀신이라든지 그런 소재적인 한계가 있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잘 융합돼서 이런 그 호러물을 좀 전개하는 그 스토리 방식이 굉장히 세련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독립보행은 사실 모은영 프로그래머님이 심사를 하셨는데 오늘 이제 나오지는 못하셔서 어디 가셨죠? 지방에 가셨어요. 네. 네. 저는 네. 해외에 계신 줄 알았더니 지방에. 한국에 해외는 다른 또 다른 분이 가 계시고. 네. 하셨는데 뭐 근데 독립보행 부문에도 이렇게 공포 장르의 작품들이 있었어요. 올해 이제 안시에서 상영했던 한국 작품도 이제 공포물이었고, 네, 그거 외에도 다른 작품들도 그런 이제 약간 공포스러운 어떤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여주는 연출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전에는 뭐 공포라고 해도 안 무섭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정말 깜짝깜짝 놀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네, 연출 방식의 작품들도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프로님께 살짝 추천작을 좀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네. 미리 못 나오시니까 제가 추천작 보내주시면 읽겠다 이랬는데 정말 작품만 보내주셨어요. 유령이 떠난 자리, 메아리, 스위밍 이렇게 세 편의 작품을 추천하시겠다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작품인지는 와서 보시면. 오히려 더 기대되는 제목만? 왜 제목만 추천했는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고요. 둥둥 떠 있네요.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데. 네, 힘들어요. 세 작품 다 굉장히 좀 다른 성격의 작품들이고요. 네. 어쨌든 유령이 떠난 자리는 주로 공포물을 많이 다루던 여은하 감독의 신작이거든요. 네. 근데 이 공포가 그냥 그 기존에 이제 귀신이 나오는 괴담 시리즈를 이제 여은하 감독이 했었는데 이제 괴담은 아니고 괴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무서운 현실과 결합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메아리라는 작품은 이제 어떤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김상준 감독님은 저희 영화제에 꾸준히 좀 작업을 해서 또 내시는 감독님이기도 하고요. 이제 스위밍이라는 작품은 서사론 감독님의 신작인데 저희 그 예전에 육식콩나물이라는 작품 만들었던 언제나 독특한 언어와 독특한 세계를 보여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세 분의 작품이 이제 독립보행에서도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올해 독립보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난해가 좀 약간 오랫동안 작업하고 좀 일을 많이 알렸던 감독님들이 대거 한 번에 좀 출품을 했었다면은 올해는 이제 그런 분들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인디애니 페스트의 단골 분들이세요. 단골이신 감독님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름이 다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꾸준히 작업하시고 있는 작가분들이 이제 올해도 또 역시 모였고 그래서 또 다른 또 새롭고 다양한 세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독립보행 섹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기대하고 와서 보시면 오시는 분들 각자의 자기만의 어떤 작품의 매력들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보행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새벽 비행 그 대부분은 이제 학교
네.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작업을 해서 출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후에 사실은 어떤 경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사실은 독립보행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또 이런 신진 작가들이 들어오면서 계속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맞아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아니 이게 되게 층이 넓게 두터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독립보행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올해 이게 대거 만드셨으니까 내년에는 좀 줄어들 수 있어요.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3, 4년째 계속 이러는 거 보면 이제 앞으로는 이게 또 재작년에 만드셨던 분이 이제 내년에 또 출품하시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계속 이게 로테이션이 되면 그만큼 네. 이게 좀 긍정적인 올해 이제 독립보행 그리고 두 가지 경향이 또 있었는데 하나는 중편 길이의 작품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중편. 거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경향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이 많았어요. 다큐멘터리. 근데 선정은 사실상 좀 많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다큐멘터리 형식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애니메이션 영화제니까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나 내용 이런 것과 함께 또 이제 애니메이션의 분량이랄까? 어느 정도 이 작품에서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보다 보니까 많이 선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작품들이 좀 많이 들어왔고 사실 저희 영화제가 아니어도 다른 영화제에서 충분히 좀 상영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작품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되게 반갑기도 하고 요즘 세상이 어지러워서 그런가?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가 약간 마치 좀- 애니메이션과 네. 같고 애니메이션이 마치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적인 이게 삶을 뭐 이렇게 투영하는 네.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참 어지럽잖아요. 저희가 방송 직전에도 어지럽죠. 나눴던 얘기도 맞아요. 그렇지만 네. 예.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참. 네. 그래서 다큐멘터리 어쨌든 이제 뭐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저 영화제 꾸준히 냈던 분 제가 선정이 안 돼서 정말 죄송하지만 네. 안깝더라고요 그 작품. 그만큼 지금 많은 분들이 출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하셨고 저 영화제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매번 보시던 분들은 항상 상영이 되기가 그래도 수월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은 거, 수월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더 틀기 힘든 영화제.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참 이게 아니 어떤 이번에 분들이- 살짝 이제 또 새벽 비행으로 넘어가자라고 네. 하면은 네. 거의 한 200여 편 네. 많이 출품이 됐는데 사실은 본선에 올라가는 작품들은 거의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죠. 경쟁력이 높은 거죠. 그렇죠. 나머지 이 상영이 되지 못하는 작품들도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은데 저희가 늘 고민하는 부분이 이런 작품들을 어떻게 더 소개를 할 것인지 어떻게 또 맞아요. 관객과 만나게 할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200편이 넘게 출품이 되는데 그 중에 한 20여 편 정도만 소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뭐 파노라마 이렇게까지 다 합쳐도 한 30편 이내 뭐 이내. 그러니까 사실 상영되는 거 자체가 되게 저는 이게 어렵죠. 예. 좋을 것 같아요. 10대 1의 뿌듯할 것 같고. 경쟁률을 뚫고 되는 아. 거기도 하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상영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작품들도 너무 좋은 작품들 많았어서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팀만 좋을까 이러면서 어느 영화제에 소개해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는 다시 서울 인디애니 페스트 돌아와서 랜선 비행 올해 조혜슬 감독님이 참여를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참여를 하셨구나. 그러고 네, 보니까 맞아요. 그쵸. 참여를 하셨죠. 네, 제가 재빠르게 그곳에 심사를 보겠다고 손을 내밀었는데요. 예. 왜냐면 봐야 될 작품들의 길이가 짧거든요. 네, 사실 제가 작년에 학생부 심사를 해봤기 때문에 아. 이제 랜선 비행을 해야겠다라고 하게 생각이 들어서 갔는데 네. 여긴 또 다른 의미로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웹에 틀어지는 거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딱 정의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 소문은 들었어요. 회의가 굉장히 길다. 예선할 때. 근데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취향이 많이 반영되겠구나. 이 느낌이 네. 되게 강하게 들어서 근데 지금 딱 정의할 수 없잖아요. 웹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그렇죠. 어떤 작품을 튼다 이게 없으니까 일단 제 선에서 내가 웹을 보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좀 더 재밌는 거 위주로 좀 가져가야겠다. 어쨌든 취향이긴 한데 그렇게 가져갔고 회의 때도 감독님들이 다 각자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시더라고요. 대신에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뭔가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음. 회의할 때 너무 늘어지면 안 되니까 어쨌든 웹이고 좀 짧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것들 뭐 못 봤던 걸 보더라도 좀 더 웹에서 봤을 때 소화 가능한 것들을 좀 틀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의견을 좀 주고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기억나는 작품. 네. 네, 다양하게 뽑혔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들어간 시리즈물도 있고, 뭐, 뮤비도 항상 많이 틀리지만 되게 감각적이고, 음악 분위기도 되게 잘 나타내면서 스토리텔링도 들어간 것들이 많더라고요. 흥미롭고, 또, 그냥 SNS 많이 뽑히지는 못했는데, 뭔가 좀 더 인스타그램 같은 SNS용 애니메이션도 시도가 많았어서 그런 것도 되게, 네,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뽑혔던 게 이제 베이삭 감독님의 제목이 제가 22세기 인간. 네. 22세기 인간. 네, 또 되게 짧으면서도 흥미롭게 미래 어떤 소재를 감각적으로 되게 잘 만들어 주셔서 그런 것들 또 재밌었고 시리즈나 이야기 같은 것들은 되게 청소년의 시점에서 풀어지는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공감도 잘 되고 웹을 주로 소비하는 층이 이제 그런 나이대고 이제 성인이 봐도 이해가 다 되고 재미있게 짧게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소재 선택이 그런 좀 대중적인 시선을 반영해서 잘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웹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또 보는 그 관객들의 눈과 귀를 좀 사로잡아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비주얼적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소재들 막 이런 것들도 굉장히 눈에 띄는 작품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오히려 아니 저는 설견이 뭐 말씀도 하셨지만 호흡이 되게 짧다. 그리고 요즘에 쇼폼 콘텐츠 뭐 이런 것도 많아지니까 굉장히 좀 그런 거에 포커싱이 돼가지고 많이 만들어지나 이런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쇼폼이 막 확 많지는 않았고 그래도 그래요? 네 2분 내외나 3분 넘어가는 것도 있고 어쨌든 이야기를 풀어내야 되니까 그러면 긴 건데. 네, 긴 것도 꽤 그런 거는. 많았고 그래도 어쨌든 연출 호흡이 다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게 다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뮤비 같은 경우는 이미지도 되게 실험적이고 근데 이제 인디 음악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몽환적인 분위기들을 되게 푸는 데 있어서 이미지가 작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를 새삼 다시 느꼈는데 네, 그런 뭔가 다양한 느낌의 이미지들을 뭔가 볼 수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으로 사실 뮤비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근데 그런 시도들 계속 하시고 그 와중에서 또 뭔가 대중적인 것도 고려하면서도 또 실험적인 것도 계속 내시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랜선 비행에서 저는 이번에 저는 뭐 심사는 아니지만 작품들을 쑥 다 봤는데 마찬가지로 선정되진 않았지만 GIF로 작업한 작품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게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작품들을 보여줄 수 있는 보여주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좀 영화제에서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고 정말 짧은 그거야말로 정말 쇼폼 같은 형식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진짜 근데 극장에 틀기는 사실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차라리 저희가 여건이 좀 돼서 전시를 그런 GIF 전시를 또 마련해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거는 정말 네. 좋은 또 작년에 극장을 해주는 그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시죠. 작년에 마이클 프레이 감독님도 그런 굉장히 식으로 하셨잖아요. 재밌었잖아요. 지금 일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싫어하시는 얼굴에 싫어하지 근육이 않아요. 생기고 있는. 이제 스태프들이 갑자기 이마에 주름이 막 지금 아마 이 방송 그 다음 주에 아마 스태프분들 특집이 있을 건데 막 사색이 될 것 같은 막 이런 느낌이. 제안을 거부하는 게 아닐까. 정중히. 저희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2021년까지는 18개 프로그램이었는데 2022년 작년에 25개 갑자기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장편이 늘어나면서 프로그램이 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갑자기 프로그램을 엄청 늘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거보다 또 늘어났어요. 27개 아이고. 새로운 작품들을 상영을 하는 섹션들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늘려도 되나? 막 이러면서. 뭐 이제 완전히 뭐 국제 영화제지 뭐 우리는. 자꾸 원래 국제 영화제 아니었나요? 국제 영화제인데 이게 약간 아시아에 이제 뭐 조금 한정돼 있다면 이제는 뭐 미리네로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점점 이제 완전히. 제가 올해 들었던 말 중에 되게 기분 좋았다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약간 뿌듯했던 말 중에 하나가 어떤 감독님이 이제 자그레브를 갔다 오셨는데 자그레브 보고 오시더니 인디애니 페스트 자그레브
네.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요? 아 갑자기 우리가 어깨? 생각하기에는 어깨? 자그레브가 더 큰 것 같은데. 빡 들어가면서 네. 네 아. 그런 맛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비슷하지 않나? 뭐 이렇게 규모라던가 작품이라던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볼륨감 있게 다양하게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애니메이션적인 바리에이션은 제일 넓지 않을까요? 저희 영화제. 그렇죠. 네, 사실 뭐 우리 영화제 아니면 못 볼 만한 작품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작되는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잖아요. 맞아요. 아 그쵸. 네. 게다가 요즘 네. K 컨텐츠, K 애니메이션 얼마나 그러네.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면 K자 붙여가지고 하는 거 아주 그냥. 지가 하긴 뭐 지가 제가 있는 학과에서도 홍보 포인트 사용하긴 하는데. 그거 모르시는 거 저희 그 뭐죠 이메일 주소 씨앗의 이메일 주소가 K 애니시드예요. 사실 키아파 애니시드 줄임말인데 노린 건 아닌데 노린 것 같은 효과가. 여러 가지를 함유하고 아. 있는. 네, 다 K를 괜히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 공모 부문들 아시아로 부문은 오늘 이경 감독님 안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어마어마하죠. 안 하네요. 아시아로는 그쵸. 늘 해마다 굉장히 그쵸. 출품 수가 많은 걸로 아주 악명이 높은데 악명이 악명이 높은 높죠. 제가 그래서 아시아로를 알기로는 709편? 네, 네, 그래서 709편으로. 아시아로를 한번 심사하고 나면 네. 다른 섹션 심사들은 뭐 굉장히 아. 편안하게 느껴진다. 부담이 없다. 봐도 끝이 없는 막 이런. 근데 이제 아시아로는 네. 워낙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작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그 또 즐거움이 또 달라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 작품에 어떤 비슷한 특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또 다른 정말 각 나라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기법도 다양하고 소재도 다양하고 그리고 내가 몰랐던 어떤 그 나라의 이야기들을 막 듣게 되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즐거움들이 확실히 있는 섹션이기는 하죠. 그 제가 총평을 읽어보니까 그 요번에는 뭐 특히나 뭐 예년에도 뭐 많이 출품되긴 했었습니다만 동남아시아 쪽 작품들이 뭐 있었다고 많았다고. 그리고 올해 이제 뭐 많았죠. 네. 그리고 올해도 선정된 작품 보면 싱가포르 작품들도 많고 그러니까요. 근데 싱가포르 작품들이 또 감독님들이 또 다 오세요. 그래서 어이구야, 올해 이제 가까워서 싱가포르 영화제가 되죠. 싱가포르 사람들이 네. 많이 이제 좀 참석을 할 것 같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시아로는 이제 4개 섹션으로 되는데 대부분의 섹션에 전체 관람가가 막 없어요. 28세 이상 막 이래서 뭔가 내가 한번 뭔가 재밌고 짜릿한 걸 보고 싶다. 19회에 걸맞게. 궁금한데요. 아시아로를 꼭 놓치지 마시고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시겠다고 하는 감독님만 정확하게 7분? 이 이제 오신다고 했고 싱가포르에서만? 아니요. 아시아로 아시아. 출품. 아. 네. 그리고 아이고, 많이 아직 지금 오시네. 미정인 분이 논의 중인 분이 9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10분은 넘어가겠네. 그 정도는 그쵸? 오시지 네. 않을까 싶어서 뭐 야. 어떻게 될지는 이제 봐야겠지만 네, 꽤 많은 분들 또 영화제 찾으실 것 같고요. 아시아 파노라마의 감독님들도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또 파노라마 아시아 작품들 보면 지난해 상영했던 감독님들, 그러니까 예전에 인디애니 페스트에서 상영됐던 감독님들이 새로운 작품을 또 가지고 오신 경우들도 많아서 이것도 이제 선순환 시스템 그렇죠. 되는구나 이게. 잊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가고 싶은 영화제. 네. 사실은 그게 저희가 처음에 이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모토였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더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게 정말 뿌듯하죠? 네. 그래서 이럴 때 만드신 그러니까 요 일회 영화제를 이럴 때. 만드시고 같이 저는 이랬던 사람이고 같이 예. 만들었던 중책을 맡으셨던 분이고. 네. 그래서 이게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영화제에 대한 기억이 좋아야지 그렇죠. 이제 또 예. 물론 뭐 여기저기 다 출품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계속 이제 또 출품하신다라는 거 그만큼 이제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다라는 거고 저희 영화제가 저희 굉장히 영화제 한번 상영하시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메일을 진짜 많이 보내거든요. 다른 영화제보다 더 하나? 보통 이렇게 메일 많이 보내는 영화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못 들어봤을 수 있지만 들어봤으면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담당하시는 스태프분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래요? 힘드시다고 그랬구나. 물어봐야겠네. 오늘 또 문책 들어가나요? 막 이러면서 아니야, 그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표정에서 제가 행간을 읽었죠. 많이 힘드시구나. 사실 힘들잖아요. 네, 아니 힘들잖아요. 뭐 이게 영화제 일이 네. 뭐 만만치 않죠. 그쵸, 사실 힘들잖아요. 엄청 손이 많이 가고 연락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저희는 많이 보냅니다. 이제 왜냐면 감독님들이 영화제에 참여하는 형태의 영화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연락을 좀 드리는 편이어서 근데 감독님들 메일을 많이 입장에서도 보내요. 본인 작품이 상영되고 뭐 혹시라도 자기가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연락을 주고 막 하면은 챙겨준다는 또 생각이 들 수도 그래서 있어요. 저 그 얘기 들었어요. 어디서 이렇게 피드백처럼 음. 이렇게 많은 메일을 보내는 영화제는 나 같으면 여기 굉장히 진짜 신경 이렇게 많이 나를 써주는구나. 챙겨주는 내 작품을 이렇게 음. 챙겨주는 데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많이 보내야겠다. 그치. 뭐 개중에는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음. 없는 거고. 근데 아니 저 자료를 음. 또 잘 주시면 또 네.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이게 그리고 저희가 뭐- 다 확인하거든요. 뭔가 네. 뭐 하나라도 뭐 없거나 인터벌이 없으면 다 길거나 확인을 뭐 하니까 연락이 안 그거 되거나. 좀 이런 경우에 많은 더 것 자주 보내시겠죠. 그래서 아시아로 음. 미리네로 저희 장편 부문 네. 미리네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미리네로 올해 또 우리 한국 그 대표하는 감독 막 이래. 그렇죠. 우리가 슈퍼루키.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두 작품을 또 다시 영화제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고요. 그 엄마의 땅 박재범 감독님이 만드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죠. 이거 혹시 그때 개봉했을 때 못 보신 분들은 꼭 오셔서 그럼요,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극장에서 봐야지. 그럴 것 같아요. 약간 그 작품도 그렇고 또 다른 한 작품 또 이제 그 여름. 그 여름이라는 작품 역시 그 마찬가지로 개봉은 됐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사실은 또 못 보셨을 수도 그쵸. 있어요. 기회가 네. 그렇게 이 영화 그 극장에서 올해 뭐 많은 극장이 오픈이 돼서 이렇게 뭐 볼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 정말 한국 애니메이션 또 장편 애니메이션 감독의 저력들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그 외에도 뭐 요르단에서 정말 최초로 만들어진 장편 애니메이션. 네, 네. 요르단에서? 네. 오. 네, 요르단에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런 단편도 비주얼적인 아니고. 면이라 이게 올해 2023년에 그 안시의 경쟁 부분에서도 소개가 되면서 굉장히 예. 관심을 좀 받았던 그 제목이 주목을 어떤 받았던. 건가요? 살림 영어 제목 살림인데 저희는 살림의 모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살림이 그 사람 이름이. 네, 사람 소년의 이름이에요. 네. 이름입니다. 주인공의 아. 이름이고요. 흥미롭겠는데 요르단. 아무튼 그렇게 이제 5편의 작품들이 이제 미리네로에서는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막 미리네로 들었던 작품, 이렇게 아쉬웠던 작품 하나 말씀드리면 되게 재밌는 인형극 같은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맞아요. 네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애니메이션이 아니어서 약간 인형극의 약간 기법을 갖고 있는 스탑 모션처럼 보이지만 인형극이에요. 그냥 실사 인형극 촬영인데 라이브로 연기를 하시는 네, 그런 네. 느낌이 많이 그렇죠. 들었구나. 이 촬영 그러면 자체가 애니메이션이라 라이브여서. 하기엔 좀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너무 독특해서 진짜 이거는 약간 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재밌었어요. 몽글몽글 그래서 꽤나 차라리 고민을 경쟁 했던. 부분이 아니었으면은 그냥 한번 소개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네요. 뭐 그쵸 뭐 근데 파노라마나 이런 게 경쟁이니까 있었으면 또, 뭐 이런 이제 애니메이션의 영역을 확장하는 의미로 뭔가 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정확히 애니메이션은 아니니까 이제 뭔지 되게 저희가 아쉽게 궁금하네. 놓쳤지만 정말 재밌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중국 만든? 대만 거였나요? 중국 대만 대만 미니였던 것 대만. 같아요. 네. 대만 작품. 네, 하여튼 재밌는 작품들이 또 미리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엄선해서 5편의 작품들 영화제 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초청 얘기를 좀 넘어갈까요? 네. 해외 초청 얘기를 넘어가면 할 말이 좀 있으시지 있으면 않을까? 저요? 또 주역이 한 분 또 이번 아. 해외 초청을 성사시킨 저는 아니고요. 저와 가까운 주도 감독님이신 정희빈 감독님의 그렇죠. 화려한 풀을 이용해서 초청이 성황리에 이루어졌는데요. 알고 보니 동문 수학을 했던 네. 동기 그렇답니다. 동문이더라 막 이런.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네. 학교에서 모 학교에서 학교에서 네. 만났던 동문이 러브데스 네, 로보데스 로봇의 로봇의 그 기계 강렬한 강렬한 기계 기계 진동. 진동. 네, 제가 너무 버벅대는. 네, 왜 이 자리였는지 혼란이 자꾸 오는데. 네, 에밀리 딘 네. 감독님이 네. 오시고 그 시즌 3에 있어요. 그래서 네네. 시즌 3에 있는 러브데스 로봇에 참여한 에밀리 딘 감독님이 오십니다. 근데 이분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시더라고요. 음. 뭐 굉장히 메이저 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도 그 다양한 제작 경험, 그러니까 특히나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강점이신 그런 감독이어서 특히나 이제 이번 그 시리즈 작품을 진행하면서 진짜 그 뒷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게 굉장히
많은 또 관객들에게 어떤 영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한 감독이기 그 때문에 강연 같은 네.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네, 그래서 그러시고 사실 네. 저희가 회의 때 혹시 이런 분도 되면 좋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정유미 감독님 저 아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네, 러브데스 로봇 살리시 시리즈는 사실 말씀하셔가지고.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네, 갖는 네. 또 네. 시리즈잖아요. 이렇게 특히 옴니버스 형태로. 그 3가 저기잖아요. 그 메인으로 봐주신 감독이 누구지? 네. 아, 찾아보시고요. 네, 죄송해요. 검색 죄송합니다. 타임들 검색 찬스 검색은 사랑입니다. 검색 찬스 쓰시고요. 네. 아니 뭐 그래서 일단은 뭐 그냥 혹시 될까 싶었는데 또 굉장히 또 뭐 좋은 작품 만드신 분이 또 돼가지고 또 네. 직접 오신다고 하니까 아, 너무 잘 됐죠.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지금 프로그램도 지금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스페셜 네. 토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에밀리지 감독 저희 영화제 미국에서도 유명해요. 우리 영화제야 전 세계에 유명하죠. 네, 전 세계에 아니, 유명하죠. 막말을 제가 얼마 전에 아니 우연히 그 에리고 감독을 만났는데 음. 에밀리진을 만났대요. 아, 미국에서 네네네. 만났는데 미국에서 네. 나 한국 가 막 이래가서 한국에 왜 가? 그랬더니 인디애나 페스트에 가 이래가지고 에리고 감독이 자기가 약을 팔았다면서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얘기는 그래서- 얼마 전에 들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는. 에리고 감독님은 뭐그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미국 특파원 같아. 맞아. 미국 영화제. 영화제 특파원. 전도사이자 네. 임명해야겠어요. 홍보대사.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에밀리지 감독도 찾으셨나요? 검색 찬스 아 데이비 핀처 감독님이 아. 그 데이비 전체 핀처. 시즌 3가 그 전체 그런가요? 약간 그래서 어. 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간 그렇게 묻어나는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아 없으냐. 네. 없지 않아요. 한국말 어려워요.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시즌이었다고 아. 제가 아. 알고 있는데 음. 죄송합니다 정보가 아니 게다가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또 에미상도 되게 많이 수상을 했던 또 시리즈 정말 그 장르 불문하고 그다음에 네. 기법 불문하고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시리즈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 자본의 힘이 가장 순기능을 한다라고 느껴지는 애니메이션 쪽에서 요즘에 이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좀 순기능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보통은 이런 그 플랫폼이나 아니면 뭐 방송사에서 보기 힘든 작품들이잖아요. 성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네, 타겟도 굉장히 그쵸. 제한적이고 한정적인데 네네. 근데 오히려 또 거기에 또 열광을 해가지고 또 팬층이 또 넓어지는 것도 있고 그게 결국은 이제 애니메이션 확장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순기능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에밀리딘의 이 토크에서는 음. 작품도 강렬 기계의 진동을 이제 큰 극장에서 네.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고 사실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를 큰 극장에서 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아니 볼 수가 있나요? 네. 네, 어, 볼 수가 그거를? 있습니다. 네, 그거를 작품 허락을? 촬영하고 이제 토크를 진행을 우리 영화제에서만 가능해요? 그렇죠. 굉장히 아마 흥미롭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그러네. 근데 또 하나 또 그런 소식이 하고 있어서 있죠. 정말 저희도 저희가 놀랐어요. 그걸 얘기를 하지 네.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또 네. 게스트 제레미 클라핀 감독 내 몸이 그분도- 사라졌다라는 정말 명작이 저는 그분도 그러고 보니까 또 넷플릭스에서 또 그쵸. 그렇죠. 근데 작품을 사실은 공개했던 넷플릭스가 이렇게 그 한번 그 상영된 그 넷플릭스에 네. 올라온 작품들을 영화제에 풀지 않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한데 엄청 유명하죠. 저희한테 진짜? 상영. 네, 상영을 허하셨습니다. 진짜? 사용을 그 받았고요. 작품을? 사실은 이제 이 비하인드를 야, 얘기하면 이거- 처음에 이제 연락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연락을 했을 때 한국 쪽에서는 안 된다, 불가하다. 이게 영화제에 작품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받았고 사실 저희도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하지 않았고 제레미 클라핀 감독의 이제 단편들을 모아서 상영하고 토크를 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이제 하고 넘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제레미 클래핀 감독이 이제 직접 얘기를 해줬고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연락이 정말 심플하게 왔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아니 뭐 허락만 해주면 되지 뭐. 저기 상영본도 필요하고요. 상영본 이런 거야 뭐 다 뭐 이렇게 거기서 준비된 게 있을 거니까. 그래서 네 정말 기대하지 않았었던 일이어서 더 이걸 기쁘기도 극장에서 했고. 볼 수가 있군요. 그렇죠. 이번에 요 장편과 더불어서 그 제레미 클래핀 감독의 전작 단편 모음 야. 컬렉션도 같이 이번에 상영이 되면서
또 재미있는 기묘하고 오묘한 마술적 사실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감독님의 또 독특한 세계를 좀 같이 만나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영화제 아니면 힘들겠네요. 앞으로도. 아 힘들죠. 전 내 몸이 사라졌다를 이제 극장에서 보는 거 진짜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일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에. 네, 그래서 네. 보러 오셔야 됩니다. 이 작품 정말 잘 만들었고요. 야, 저도 또 이제 극장에서? 극장 스크린으로 저는 보긴 했어요. 음. 그래서 봤는데 이 작품 뭐 TV로 이미 뭐 넷플릭스에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시선이 손의 시선과 이제 인물의 시선이 다른데 극장에서 보면 그게 되게 극명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꼭 와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야, 이거 드리겠습니다. 예매를 서둘러셔야 되겠네요. 아, 네. 오픈하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마케팅까지. 아니 왜냐면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되게 유명한 감독님이 이분이랑 그쵸? 뭐 네. 뭐 러브 앤 데스 이런 거 만드신 분들은 되게 유명한데 이 정보가 노출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도 없잖아요. 내가 먼저 예매를 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발로 뛰십시오. 그 말인즉슨 그 정도로 뭐 이제 근데 뭐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이미 더 정보가 또 이렇게 풍부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다 올리기 때문에 진짜 올려주세요. 네? 송시영 집행위원님 아유,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안 해도 이미 다 올라옵니다. 뭐 중요한 하라니까요. 사이트. 알겠습니다. 제가 뭐 하시는 이렇게 또 걸로 알고 활동하는 사이트가 있기 확인해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또 포인트네요. 다음 또 넘어갈까요? 네. 베스트 판토슈. 저희 이제 스위스의 판토슈. 판토슈 네. 애니메이션 영화제. 스위스에서는 가장 큰 애니메이션 영화제라고 오래되기도 생각하시면 했고, 네, 음. 굉장히 탄탄하고 그 강렬한 또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영화제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저희 또 영화제 직전에 열리는데 서로 이제 프로그램 교환을 하고 또 서로 오고 가기로 해서 정말 무리한 유리한 일정을 무리한 항상 일정으로 서로 오고 간다는 거는 이제 저는 여기서도 제가 간다는 이제 거야? 판토슈를 아, 갈 그래요? 예정이고요. 영화제 전주에 열립니다. 거의 직전일 텐데. 네, 그래서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영화제에서 거기 갔다가 오자마자 저희 영화제 이제 시작하는 일정으로. 물론 이제 뭐 다른 스태프분들이 또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또 작년하고 또 다른 또 상황이 펼쳐지겠군요. 여러 가지로. 뭐 그런 게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교환도 할 거고요. 올해 이제 하는 건 두 가지의 프로그램이죠. 판토슈에서는 이제 여성 감독들의 작품을 모은 섹션이 하나 있고, 그리고 올해 저희가 19회라는 말을 듣고 네. 19편의 작품을 모아서 한 섹션을 아이고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혹은 이제 성의를 굉장히 많이 보여준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이렇게까지 또 신경을 써주시나? 아마 그게 또 영화제 대 파트너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우리 영화제가 대단하네요. 네, 대단하네요, 진짜. 아니 이게 사실은 자화자찬. 네. 아니 저기 자화자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특히나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그거 잘 못해가지고. 네. 너무 송시영 집행위원님이 잘하시는데 홍보도 같이 잘해주시면 좋겠다. 내가 다른 거 모르겠는데 아까 말한 건 내가 올릴게요. 네. 전단지라도 살포를 해주시면. 거리에. 전단지도 필요 없어. 그냥 글만 하나 올리면 그냥 바로 그냥 댓글도 달릴 거예요. 좋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국내 초청 올해 좀 저희가 좀 새롭게 또 시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네. 그 이제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제 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 사회복지관에서 연락을 받아서 좀 하게 된 사업이고요. 이제 배리어 프리 버전의 네. 작품들을 배리어 프리. 촬영할 예정입니다. 이 이 배리어 프리 버전의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시면 또 은근히 재밌어요. 이 배리어 프리 버전이 네. 생각보다 되게 다채로워요. 그리고 맞아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뭔가 사실 우리도 왜 집에서 TV 볼 때 소리 잘 안 들리고 하면은 자막 켜놓고 보지 않냐. 네. 이거는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그냥 누구나 봐도 사실은 괜찮다. 더 오히려 편하게 작품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처럼 저희가 이제 어쨌든 올해 처음으로 인디애니 페스트에서 배리어 프리 버전 한 섹션을 만들어서 하게 됐고요. 그럼 자막으로 이렇게 처리가.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이제 화면 해설 방송이 같이 화면 나가고요. 해설도? 그리고 이제 청각장애인들 위해서는 이제 그 화면 해설이 자막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게 정신없어요. 뭐가 막 다다다다 여기도 있고 나오는데. 여기도 있고. 아니 뭐 네. 제가 이제 OTT 플랫폼 중에 이제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뭐 애플 TV 이런 거 보면은 그 장애인 분들을 위한 그런 그 음성 해설 그런 게 음성 있어요. 지원, 네, 맞아요. 보면은 저도 뭐 이렇게 뭐 영어 같은 거 잘 못하니까 이렇게
이게 그분들이 현지어로 또 설명해주면 아 저런 게 저런 거였어 음. 이렇게만 생각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같이 TV 좋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꼭 물어보는 사람 있지 않냐며 이렇게 지금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니까, 사람 있지 예. 않냐며. 근데 그거 그거를 다 화면에서 말로 다 있으면 설명을 해주는데 또 되게 그게 또 편하다. 그러면. 색다른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네. 작업들은 되게 또 다양한 관객층의 그 향유권과도 음. 굉장히 밀접하게 그쵸.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정말 계속해서 시도해 볼 음. 만한 그런 예, 프로그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네, 앞으로도 네네. 계속 좀 해서 아니 이거는 했으면 되게 좋겠고. 중요한 거네. 같네요. 사실은 이제 욕심 같아서는 그 이제 다른 섹션에서도 이제 한 섹션 한 작품 정도 뭐 예를 들면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네. 사실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이게 안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 약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접해보고 나면 또 이게 생각보다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색달라요. 예.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 막 이렇게 말이 빠르죠. 마음이 급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뭐 네,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 섹션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지난 3년간 상영했던 작품들 중에서 엄선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작품이 들어있어요. 또- 조혜슬 감독님의 울렁울렁이 들어있어요. 아, 와, 야 이게 또 이게 와, 축하드립니다. 나 이거 혹시 나름대로 이게 약간 그게 아닐까? 필터를 해서 어떤 또 뒤에. 고르고는 작품들을 또 이게 배려 아. 프리 섹션으로 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데 좀 이제 또 하나의 욕심은 이거 상영과 함께 수어 통역을 붙여서 아, 굉장히 GV를 좋은 하면 아이디어. 어떨까? 네. 이게 아이고 우리 또 금요일 조혜세 날- 감독님 또 출동하셔야 되겠네요. 네, 금요일 4시에 상영할 예정인데 아. 그때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 네.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저희 영화제가 항상 늘 이제 음. 처음부터 저희가 캐치플레이를 했던 게 도전, 열정, 그다음에 실험이잖아요. 네. 거기에 세 가지에 다 속하는 그런 시도가 음. 아닌가 싶네요. 아 이런 식의 배리어 프리 섹션을 갖다가 음. 뭐 GV를 하는 경우는 저는 다른 데서도 하는지 는 모르겠는데 뭐 생각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시도가 그렇죠. 없었던 예. 것 같고 그리고 네 그런 생각 하고 있고 저희 이제 트레일러도 그래서 배리어 프리 버전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 배리어 그냥 네. 버전 야, 처음부터 하고 끝까지? 배리어 프리 버전이 아. 있으면 그 섹션뿐만 아니라 다른 때 이 트레일러를 한번 배리어 프리로 틀어볼까?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제 새로운 경험을 그치.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약간 그 분들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또 다른 또 확장의 의미에서 이렇게 향유권을 사실은 펼쳐놓고 좀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를 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사실은 영화제가 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너무 적극적으로. 예. 오, 신난다. 이게 이렇게 자화자찬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근데 칭찬. 제가 궁금한 게 그럼 배리어 프리의 그 음성 해설은 그 네. 뭐 어떻게 어떤 분이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이제 거기에서 그 네. 실험에서 다 제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다 진행을 하실 거기 거고 이제 하시는 저희는 분들이 이제 있으니까 상영을 받아서 하고 이게 저 영화제 한 이후에도 이제 거기 이제 관련 시설이나 행사에서 이제 제한 좀 횟수는 제한이 되어 있긴 한데 그렇게 좀 다시 활용이 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아니 이게 일반 관객들이 그냥 이런 걸 보더라도 예전에 우리 이제 무성영화 시대 변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 상황을 다 이제 말로 설명해 주고 아니면 자막으로 다 처리를 해주니까 굉장히 또 입체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또 되게 소중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감독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사실 저 예전 작품이 배리어 프리 영화제 초청 같은 곳에서 틀려졌었는데 예. 그게 저도 되게 독특한 경험이었거든요. 뭐 거기에 그걸 직접 보러 오신 분들은 적었지만 예. 감독 입장에서 그런 배리어 프리용 자막이 달린 걸 보니까 이런 거 있었네? 되게 신기하고 좋았고 나 또 만들면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하시네요. 그러게요. 너무 그래서 약간 되게 메일 받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이것도 제작 지원 하더라고요. 그 자막 달아주시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막 하죠. 신나서 저 참가할래요 했는데 떨어졌거든요. 그렇구나. 오늘 마침 또 해주네 또. 네, 그래서 아주 예.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영화제 오셔서 GV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개막장 얘기를 안 했는데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개막장 얘기는 비밀로 묻어둘까요? 네, 예, 그래야지 조금 더 네. 나중에 예. 더 그쵸. 공개될 네, 때 홈페이지에서 짜잔하고 확인하실 수 있다. 또 어마어마한 분이 네. 오십니다. 네. 네, 어마어마한 분이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직접 만나실 수 있는 네. 저는 뭐 미국을 대표하는 네, 독립 그렇죠. 애니메이션 감독입니다. 아, 상상하세요. 아니 그것밖에 없지 않아요? 사실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너무 누군지 알 것 자세히 같아요. 얘기했죠. 네.
너무 뭐 디테일 얘기했는데 애니메이션 쪽에 누구인지 남겨주세요. 맞춰보세요. 몰라도 오셔서 보시고 알아가시면 그래도 아, 놀라실 네. 거예요. 예. 워낙 심지어는 레전드라, 예. 한국에 오실 수도 있다. 예. 아, 오십니다. 예, 네. 뭐, 약속을 하셨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아직 모르는 거니까 오실 수도 있다. 네. 네. 그렇게 뭐 프로그램은 이렇게 좀 네. 간단히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린 것 같고 저희가 뭐 말씀 안 드린 프로그램 이제 파노라마 섹션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시아 한국 지역에서 파노라마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영화제 기간에 와서 정말 신나게 즐기셨으면 아유. 좋겠고 참고로 저희가 네. 이제 유무료 상관없이 이제 관객 영화 3편 이상을 보신 분들에게는 네. 영화제의 특별한 불이익 기념품을 드립니다. 아, 제가 정말. 봤어요. 저희도 하나. 저희 막 심하게 집행위원들한테도 안 드리는 네, 이 그러게요. 섞인 거. 네. 아니 내가 돈 주고 사고 싶던데. 제가 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3회 이상 보신 분들은 네. 안내 데스크에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니까 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선물까지. 네.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부대 행사 잠깐 얘기하고 마무리를 부대 행사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영화제 이제 개막식, 폐막식. 개막식에서는 저희가 개막작이 네. 참고로 장편입니다. 그게 장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개막 공연은 없지만 네. 또 재밌는 또 개막식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개막식 이후에 이제 개막작 상영하고 이제 리셉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폐막식에서는 이제 시상식과 함께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디애니의 밤 파티, 저희가 가장 또 유명한. 우리 유명하기도 하고. 파티가 뭐 작년에 스태프분들이 되게 150명이 준비를 왔어요. 많이 하시던데. 네네. 150명이 앉을 수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음. 정말 진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냥 못 들어오고. 말 잘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네네네. 예. 아니 그래서 그래서 뭐 못 들어오시고 그냥 가신 분이 계신다. 예, 뭐 그래서 뭐 인디애니의 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특정한 장소를 잡으신 건가요, 그럼? 근데 저희가 이제 음. 스탠딩으로 그럼 이 근처를 다 뒤져봤으나 없으니 이제 연남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기가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예뻐요 공간이. 거기서 이제 스탠딩으로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독특한 또 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또 많은 네. 또 관계자라든지 혹은 이제 감독들, 뭐 아티스트들이 다 모여서 또 스탠딩 파티로 즐기는 또 다른 또 그쵸. 하나의 진짜 빅 행사 중에 하나일 텐데, 이벤트 중에 하나일 텐데, 저도 올해는 좀 꼭 반드시. 네, 꼭 오셔서 프로그래머님 꼭 와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또 이 스탠딩 파티를 어색해하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마음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의자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의자도 조금 놔둘 거니까요. 네, 의자 네, 낚시 일찍 의자라도 오셔서 좀. 의자 앉으시면 네, 의자 좋아하는 네, 의자 좋아하시는 분은 선착순으로 가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파티 준비되고 있고요. 뭐 대략적으로 저 주요 행사들은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전시는 영화제 안에 로비에서 좀 진행이 될 자화상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시되고 포토월도 설치할 거니까 많이 와서 사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심플하게 부대 행사보다는 프로그램에 좀 집중해서 많이 영화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영화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4일에서 19일 어디라고 했죠? CGV 연남. 와, 네. 그걸 거기서. 외우시다니. 어디 제가 아무리 기간은? 디지털 네. 그래서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때 정말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의 축제 그리고 정말 명절 같은 날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1년 동안 쌓였던 근심을 영화제에서 다 풀어버린다라는 마음으로 오셔서 동료들도 만나시고, 저는 영화제의 가장 중요한 건 동료를 만나는 거인 것 같아요. 나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영화제가 아닐까. 이거 얘기해야 된다. 저희 진짜 중요한 거 있어요. 올해 영화제 상영 방식이 바뀝니다. 네, 저희가 네. 예전에는 영화를 쭉 틀었어요. 단편인데 쭉 틀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과감히 뭐 어떻게요? 네, 한 작품과 작품 사이에 불이 켜질 거고요. 조명이 켜지고 저희가 소개를 할 거예요. 네, 그 다음 작품, 상영 작품을 소개할 거고 감독님이 현장에 계시면 감독님을 일으켜 세울 거기 때문에 다들 정말 현장에서 어우, 야. 그래서 정말 이게 단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편의 어떤 감정에 막 몰입했다가 다음 작품으로 사실 너무 빨리빨리 넘어가다 보니 감정 정리도 잘 안 되고 이제 뭐 내가 본 작품에 대한 소감이나 이런 것도 정리가 잘 안 됐는데 저희가 이제 불을 켜면서 주의를 환기하고 다음 작품 한 편 한 편에 좀 오롯이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회차에서 그렇게 상영하나요? 모든 섹션은 아니고요. 저희가 독립보행 새벽 비행 그리고 파노라마
그리고 아시아로 이렇게. 아, 그러니까 대부분 랜선은 고- 못 하고요. 아, 랜선은 너무 많아서 그럼 못 그 하고. 해당되는 회차 그 음, 섹션의 회차는 다 네. 그렇게. 네네. 아. 평일에도 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 뭐 감독 그 작품을 만드신 감독님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면 아, 이 작품이 저 감독님이 만든 작품이구나라는 것도 사실은 좀 더 네. 명확하게 알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또 작품에 대한 궁금증이 있게 되면 또 다가가서 저희가 또 그런 격이 없는 영화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런 다양한 질문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리고 조금 더 친밀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영화제로 또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갖게 되네요. 정말 올해 왜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 스태프들이 힘들어할 게 곡소리가 나겠는데요. 영화제는 작년보다 일주일 빨라서 정말 너무너무 정신이 없는데 아마 요거 나가고 새로운 일을 나고 벌리고 다음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아마 스태프분들 방송 나가죠. 수다를 네. 할 건데. 수다를 떨 기운이 네. 있으실지. 네, 그러니까요. 영양제라도 좀 한 통씩. 그러게요. 아, 그러게요. 이렇게 정말 잘 재밌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영화제 오셔서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 뭐 영화제 와서 즐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 영화제가 또 19살이잖아요. 이제 10대 마지막 해인이만큼 꼭 아유. 함께 내년을 바라보는 그 즈음에서 여러분들이 19세, 그러니까 19회를 맞이한 서울 인디 애니 페스트를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발요. 죄송 한마디 하세요. 저도 하나요? 네. 뭐 처음 집행위하고 준비 같이 하면서 되게 저도 항상 이렇게 참여하던 사람이었는데 또 안에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입장이 되니까 애정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저도 어쨌든 작품을 하니까 감독님들이 오실 때 가장 애정을 많이 느끼실 수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많이 즐기시고 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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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